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전에 비해서 상당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를 진행한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락세를 이어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50대 이하 다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호남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층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계속 빠졌는데 예. 상당폭 결집을 해서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때까지는 진보층이 이제 이완이 돼서 다소 이탈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결집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원인은 그동안에 한 세 달째 이어진 조국 정국 과정 속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예. 조국 전 장관의 거취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예.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전격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게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주 초반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것이 중도층과 이 진보층을 돌아서게 하는데 그리고 결집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조 전 장관 사퇴를 두고 찬반 집회가 매주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여론조사 네, 결과를 두고 분석을 해보면 이 진영 간의 양극화도 다소 해소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정 지표로 보면은 진보층 중에 10명 중 8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다수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예. 보수층은 10명 중에 8명 이상 예. 역시 대다수입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영별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 장관 사태로 이제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의 한 축 요인이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총선을 6개월도 안 남겨두고 있고 예. 그리고 곧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이 이제 공수처나 검찰 사법개혁 그리고 연동형 선거제를 두고 또 여야가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 뭐 이런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극한적인 어떤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도 진영별 양극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진보와 보수 간의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크게 반등을 했고요. 자유한국당도 30% 중반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 지지율하고 여당의 민주당의 지지율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제 30% 중반에서 거의 다시 40% 선에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은 아주 0.1%포인트 미세하게 빠졌지만 여전히 34% 선의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등세는 역시 조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던 어떤 중도층과 진보층의 상당수 이제 재결집함으로써 반등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정국 과정 속에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70.6%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집토끼를 안정적으로 결집시킨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층에서도 이제 상당한 이제 강세를 보여서 민주당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2주차에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한 3, 4주 동안 이러한 어떤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좀 한국당의 강세는 앞으로도 좀 물론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진보는 사실 정부와 여당으로 뭉치고요. 보수는 한국당으로 각각 더 결집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극화도 극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각각 정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진보 보수의 진영별 양극화가 지속되면 예.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이제 거대 정당이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물론 내홍 같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 한국당의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 소외되고 지지율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거대 정당들 중에서 민주당이 덕을 볼 것인지 한국당이 덕을 볼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진영별 양극화 심화라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에 따른 인식과 판단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진영별 양극화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예. 개혁적인 정당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예. 보수 정당에 보다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내년도 21대 총선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른 감은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작년 6.13 지방선거 때 한국당이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패했었죠. 예. 근데 그때와는 상당히 여론 진영이 바뀌었다. 지금 조국 정부 거치면서 좀 일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어떤 그 6.13 지방선거 즈음에 한국당의 예. 자신의 집토끼인 보수층에서 55%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지난주에 70.6%,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이 한 30%대 중반이고 예. 한국당 역시 30%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몇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한국당이 이러한 그 지지율, 집토끼와 산토끼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작년 6.13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변화의 어떤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보여요.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민심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연동형 선거제도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 그리고 보수 통합의 시너지 여부라든지 또 공천 갈등이 있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통제해내면서 민심 위반을 줄일 것인지, 이러한 여러 서너 가지 요인들이 더 있기 때문에 향후에 총선 전망은 지금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3 지방선거와는 달리 한국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지지율 반등 원인과 앞으로의 전국을 전망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